토특 독해 연습 8강의 9번 볼게요. 순서. 자, 여기 순서 문제로서 조금 어려웠어요. 영국의 경험주의자들에 따르면 어떻게 마음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측면은 수반했다고 합니다. 바로 association 키워드입니다. 연상의 개념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첫 문장이 거의 주제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마음의 작동이라는 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해서 그렇다? 뭔가 연결시킨다는 연관성, 연상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다. 경험주의자들은 대리하라고 가정을 했는데 모든 생각들이 기원되었다고 뭐로부터? 감각적인 경험으로부터 기원이 되었다고 말하죠. 감각적 경험이란 뭘 말하는 거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하는 것들, 거기서 뭐가 나왔다? 생각이라는 것이 출발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경험하고 그에 대한 것이 아이디어, 개념으로, 생각으로 가게 되었다. 자, 만약 그러한 주장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다양한 색깔과 모양과 odor라는 거 얘는 스멜하고 똑같아요. 냄새란 뜻이에요. 냄새와 소리, 그러니까 감각에 해당하는 거, 감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좀 더 복잡한 개념에 도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까요? 얘는 이런 얘기라고. 감각이라는 건 내가 실제로 느끼는 물리적인 부분이죠. 물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감각이 어떻게 개념 혹은 생각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발전되거나 바뀔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 되겠지, 그치? ABC 중에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감각적인 물리적 현상이 추상적인 생각으로 발전되거나 전환될 수 있냐?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 나오면 그걸 이어주는데, 요게 A가 일단 봅시다. A에서 다행히도 물음표가 뜨는 부분이 있어. 바로 그 자동차라는 그 단어. 자동차라는 단어가 위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첫 문장까지만 읽고 나중으로 순서를 잡아보도록 하자. 자, 일단 그런 연관들이 일단 뭔가 연관시키는 것이 앞에서 나와야 되고, 그죠? 그런 연관들이 좀 더 이제 확립되고 난 뒤에, 그 연관성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자리 잡고 확립되고 난 뒤에 자동차라는 바로 그 단어는 활성화시킬 것인데 기억들을, 자동차의 다른 측면에 대한 기억들을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의 다른 측면들이란 당신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A가 들어갈 내용은 일단 자동차라는 단어가 앞에서 어떤 식으로든 먼저 언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자동차라는 단어라고 받을 수 있고, 또 앞에 더가 붙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연관시키는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A는 나중으로 집어넣자. B로 갑시다. 자, B는 여기서 헷갈리는 게 지금 위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감각적인 물리적 현상이 어떻게 생각으로 갈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B가 위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B가 처음에 와도 된다고 처음에 좀 헷갈려요. 그래서 영국의 경험주의자들은 대디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가니? 이렇게 제안했다. 이렇게 연결은 됩니다. 읽어보자. 대디하라고 뭐라고 제안을 했냐? 단순한 감각이라는 것이, 그것이 결합될 수가 있는데 좀 더 복잡한 생각으로, 개념으로 결합될 수 있는데 바로 연상에 의해서, 연관시키는 것에 의해서 결합될 수가 있습니다. 물음표 안 뜨기 때문에 좀 더 읽어보자. 당신이 자동차라는 바로 그 단어를 들어봤기 때문에 뭐 할 때? 당신이 자동차라는 것을 보았을 때 자동차라는 단어를 들어봤기 때문에 요 뒤에는 have 뒤에 pp가 지금 3개로 연결된 거예요. 요 3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두 번째, 그리고 원은 자동차를 봤고요. 직장에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봤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앉아 있어 봤기 때문에까지가 묶이고, 즉 감각적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이나 연관성 등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비슷한 구조가 들어가요? B에서 A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러한 연결, 자동차와 내 경험 간의 연결이나 연관성이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그 자동차라는 단어와 그 자동차에 대한 감각 말고 자동차에 대한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그 나머지 다른 attribute 명사로 속성, 특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동차에 대한 나머지 다른 속성들과 자동차라는 단어 사이에 관계가 확립되게, 연관성이 확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립되고 난 뒤의 상황으로 B에서 A로 가는 거지. 근데 관건은 B, A, C냐 아니면 C가 가장 먼저냐라는 건데, 그 C를 읽어봐야겠네. 일단 B, A, C가 유력하긴 해요. 그치?
물어본 주어진 문장에 대한 설명이 B로 써도 되기 때문에 이제 C로 가보자. 자,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가 등장하죠. 항상 뭘 따진다? 무엇에 대한 예시인가 따져봐야 돼. 자, 보자. 예를 들어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봐봐. 자동차라는 개념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라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 함께 시작했다고. 그럼 봐봐. C가 먼저니 B가 먼저니 지금 예를 들어라고 말하고서 처음에 등장하는 이 대상은 이 지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대상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라는 부분이 예시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읽는 순간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요. 자동차가 어카라고도 말했고 그래서 B보다는 C가 먼저 가야 된다. 그리고서 위에서 감각적인 거 어떻게 생각으로 연결되냐라는 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도 될 수 있으므로 C를 먼저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순서를 맞춰보세요. B에서 A로 가는 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C가 근데 처음일 수 있는 단서가 나왔다고. 예를 들어 한번 고려해보세요. 자동차라는 개념 말이죠. 만약 누군가가 그 자동차라는 단어를 말한다면 당신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자동차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자동차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이 느낄지에 대해서, 만약 당신이 자동차에 앉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개념,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given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무엇을 감안해 봤을 때, 무엇을 감안해 봤을 때 여기에 내려는 편지가 아니라 글자란 뜻이죠. 자동차에 해당하는 글자 C, A 그리고 R이라는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왜 이러냐 이거. 아씨 짱나네. 아씨 지랄나. 아까 우리 얘기한 거지. 기계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기계를 불신하게 돼. 족 같은 사람. 자, 이제 되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때 진짜 화나는 거 같죠? 진짜로 화나는 거예요. 요 CAR이라는 글자에는 여기에는 자동차라는 개념이 있니 없니? 자동차 타면 이게 자동차 개념이잖아. 바퀴가 4개 달리고 시트가 의자가 소파 같고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단어 자체는 없잖아. 그런 얘기예요. 요 단어만 봤을 때는 단어에 들어간 요 소리를 감안해 봤을 때는 얘기는 요 단어만 바라봤을 때 자동차가 바퀴가 4개고 길이가 어떻고 창문이 있고 이런 개념은 절대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동차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제 뭐로 들어간다? 아까 B에 나왔던 얘네들이 제안하는 내용 여기서 연결되면 더 어울리죠. 그죠? 그래서 최초의 단서는 요거예요. 예를 들어가 등장하는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는 요게 가장 처음에 언급이 된 것이다. 그래서 C가 먼저고 이제 B를 없다 다시. 자, 어떻게 자동차라는 개념이 생겼죠? 이에 대해서 영국의 경험학 학자들은 개디에라고 주장하는데 바로 단순한 감각. 자동차라는 단어를 듣는 거. 자동차 안에 타보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합되었다고 말이죠. 좀 더 복잡한 개념과 바로 연관에 의해서 결합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자동차라는 단어를 듣고 직장에 타고 가는 거 생각하고 자동차에 앉았기 때문에 그러한 연관성이 확고해집니다. 자동차라는 단어와 자동차의 나머지 두 가지 특성들 사이에서 말이죠. 그래서 읽어보니 C에 대한 대답으로 B가 적절하지. 그래서 요 뒤에 자동차에 대한 연관성의 개념이 확보이 된 뒤의 상황이 A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보자. 자, 그런 자동차라는 단어와 자동차의 특성 사이에서 연관성이 확립되고 난 뒤에 자동차라는 단어는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다른 측면들의 기억을, 내가 경험했던 다른 것들을 다시 활성화시킬 거예요.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 무슨 연관성? 자동차라는 단어를 들은 것과 감각적으로 경험한 것 두 개를 합친 거. 이러한 연관성이 building block이라는 걸 외우셔야 돼. 구성 요소라는 단어고요. 이것도 외워보세요. 정신적인 활동의 구성 요소가 된다고 간주했습니다. 질문의 주제는 뭐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요 문장이 시작된 요 첫 문장 있죠? 요거하고 지금 마지막 문장이 요거가 지문의 주제문으로 볼 수 있죠. 지문의 주제는 뭐다? 우리가 어떤 무언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려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 나의 감각적인 것과 그 개념에 대한 뭐가? 연관성, 연상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자, 그 다음 10번으로 갑시다. 10번 문제.
단어 잘 보세요. intimidate 얘는 위협하다, 겁주다라는 동사예요. 만약 당신이 겁이 난다면 인터넷에 의해서 그렇다면 당신은 end up 뜻이 뭐라고 이거? end up 결국 뭐뭐가 되다. 아까 동의어 있었네. 기억나니? The way we wish the world to be 하고 나서 is how 그 머시기 하고 뒤에 winds up ending, winds up being 나잖아, 그죠? wind up. 근데 뭐만 할지 모르겠지. 갑자기 문제 걸려서 결국 뭐뭐가 되다는 보통 end up, wind up. 그렇다면 당신은 결국 탓하게 돼요. 당신의 컴퓨터를 그 다음에 당신이 사용하는 시스템, 윈도우 족같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바로 그 서비스 이제 빌 게이츠 족같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탓하게 되고 아니면 이름 없는 저 바깥에 entity라는 거 수특 영어에서 나왔어요. 독립체, 실체가 있는 것, 실체. 그래서 여기서 뭐 존재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뭔가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갈 때 저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를 탓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처음 보는 표현이에요. Go a long way to 누구에게 뭐뭐에 많은 도움이 되다는 뜻으로 외워둬야 되고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당신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의 걱정을 줄이는 것에 바로 결정함으로써 하고 이때 강조가 떠납니다. 여러분. 이드지가 나왔다. 먼저 일단 이시 맞다고 치면 말이 안 되는 게 이시 맞다고 치면 얘는 100% 주어겠죠. 그죠? 주어 이렇게 되고 SG 주어 이렇게 되고 뭐야 씨 주어 이렇게 되고 뒤에는 뭐 진주어 넣기 때문에 얘가 자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 봐봐. 말이 안 되는 게 콤만 어떻게 하라고? 어법에서 지워버린다고. 안문장이 뭐야? 주어 동사가 있죠. 주어 동사가 있고 하고 다 지우고 나서 중간에 접속사가 아무것도 없는 채로 주어 동사가 또 붙었잖아. 말이 안 된다. 이로 올라가면. 그래서 이는 안 되고 대시되는 구조는 뭐다? 이때 강조가 될 수가 있구나. 이때 강조로 쓰였다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강조라는 건 원래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빼고서 해석을 해서 말이 되면 이때 강조가 맞는 거예요. 해석을 해볼까? 자, 시스템상의 에러가 아니라 사용자의 무능력이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입니다. 당신이 겪는 문제에 대한. 너의 전자칠판이 고장나는 건 전자칠판이나 노트북이 맛이 가서가 아니라 누구 탓이다? 네 탓이다 이러니 네 탓이다. 네가 무능력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야. 해석을 해봤더니 제대로 되네. 이디지 대세 강조 구문이 맞다 이렇게 되네. 된 말고 쓸 수 있는 건 뭐고요? 사용자의 무능력이란 무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를 써도 되는 것이고 이때 강조 구문이다. 그 다음 무언가가 잘못되거나 잘 작동하지 않을 때 그 다음 명령문이에요. 다시 되돌아가세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세요. 그 실수를 당신이 하나도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실수를 다시 말해서 아마도 당신은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feel은 치우다인데 feel in은 뭐죠 여러분? feel in은 무엇을 작성하다는 동사 뜻인데요. 작성할 것을 까먹었을지도 몰라요. 필수 정보 부분을 말이죠. Perhaps 아마도 당신은 타이핑을 쳤을 건데 두 개 서로 다른 것들을. 자, 그 다음 왜 접속사가 나왔고 지금 ed냐 ing 물어봤죠. 얘는 요청받는 것이고 얘는 요청하는 것이네. 지금 앞에 보시면 당신이 뭔가 실수하는 경우를 말하잖아. 그래서 앞에 지금 내용도 뭐냐면 당신은 서로 다른 것들을 타이핑 쳤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당신이 그 asking이라는 얘기는 여기 유가 생략돼서 당신이 요청할 때고 asked는 요청받을 때죠. 뒤에 보시면 투부정문 나서 confirm 이런 거 뭐죠? confirm 얘는 뭐뭇을 이거 심하네 오늘 확인하다는 동사고요. 확인하다 위에 적은 conform 이란 거 뭐예요 이건? 뭐뭇에 잘 따르다 순응하다는 동사죠. 이거 우리 이런 경험 있죠. 당신의 비번을 확인하라고 시스템이 나에게 요청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있는 주어는 앞에 있는 주어를 똑같기 때문에 유가 원래 있었거든. 당신이 요청 받을 때가 맞죠. 유아가 생략된 개념으로서. 당신이 요청 받을 때 그때 아마도 당신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비번을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번 확인 있죠.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다르게 치면 당연히 오류가 뜨잖아. 그러니까 네 실수일 수가 있다. 아마도 당신은 타이포, 오타를 냈을지도 모르는데 입력할 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때 알면 당신은 저장하는 걸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 자 realize가 맞다고 치면 얘는 동사 원형이 처음에 왔기 때문에 명령문이죠. 깨달아라 라고 이렇게 깨달아라 동사 봤습니다. 자 맞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대기하를 깨달아라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볼까?
문제가 당신에게 아마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그 다음 콤마는 어떻게 하라고? 어법에서 지워버리는 거야. 필요 없기 때문에 어법 문제 풀 때 지워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묶어주고 깨달아라. 문제 끝났죠? 그리고 뒤에 갑자기 뭐가 나와? 또 동사, 비동사가 또 나오네. 뭐다? 앞에 있는 동사가 올 수가 없다. 뒤에 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동명사 주어로 바꿔준다. 자, 문제가 너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은 근데 not with the machine. 그 문제가 기계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고 깨닫는 것은 is a stress reduction.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잘 작동할 수 있는. 질문의 주제는 뭐다? 바로 마지막 게 요지지뭐. 그치? 시스템상에 기계상에 어플상에 오류가 있으면 그 누구 탓임을 알아라. 네 탓임을 너의 무능력 탓임을 깨달아라.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가볼게요. 왜 이렇게 버벅대지 뭐? 이상하네. 아니 노트북이 멈추네 뭐. 이상하네. 지금 뭐 돌릴 게 없는데 얘가 자꾸 돌아가네. 처리할 내용이 없는데. 잠깐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건 쉬워요. 빈칸. 자, 맥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은 바로 그의 우울증을 느끼는 환자. 이 사람은 뭔가 이제 정신과 의사 같은 건가가 발견했던 것은 상당히 형용사가 들어가요. 어떠한 내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겨우 알아챌 수가 있었는데 바로 왜냐하면 그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수준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속삭이는 수준으로 발생해서 소리 자체는 굉장히 적은 거였지만 그 내면의 목소리는 심오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로 향하게 하는 데에 그 우울증 걸린 환자들의 우울증의 과정으로 향하게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빈칸으로 들어가야 될 건 우울증 걸린 환자가 낸 목소리가 무엇이냐, 어떠한 내면의 목소리가 우울증 환자들은 계속 나오느냐. 자, 첫 문장은 쉬우니까 쭉쭉 읽어볼게요. 1960년대 초기에 이 사람은 정신의학 교수인데요. 이 대학교에 이 사람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사용하면서 정신 분석이라는 것을 바로 치료하기 위해서 그의 우울증을 느끼는 환자들을 이 교수겠죠. 이 교수는 요청했어요. 그의 환자들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어떠한 생각이든지 간에 그 생각이란 바로 들어왔던 생각인데 환자들의 머릿속에 그 치료 시간 동안에 말이죠. 좀 이제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얘기해달라. 그 교수는 발견했습니다. 그의 환자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 두 가지의 사고의 흐름들을. 이 두 가지의 사고의 흐름은 발생했는데 simultaneously 뜻이 뭐죠? simultaneously 왜 어떤 단어요? 뭐지 이거? 동시에. 오케이. 잘했어. 자, 동시에 발생했던 생각이었고요. 첫 번째 생각의 흐름은 consist of가 주의해야 될지 뭐라고요? 자체가 뭐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consist가 구성되다라는 뜻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BPP가 안 됩니다. 써야 될 이유도 없고 쓰셔도 안 되고. 하지만 동의어인 두 개는 BPP로 써야 되죠. 뭐가 있어요? be made of는 BPP로 쓰고 또 be composed of도 BPP로 쓴다. 자, 첫 번째 생각의 흐름은 구성되었는데 그 생각들로 이 생각이란 사람들이 상당히 잘 인지하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또 이 생각이란 잘 다뤘던 생각인데 at hand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럴 때 당면한 내 손안에 있는 당면한 과제를 다루는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나는 선생님한테 말해야 돼. 내가 정말 한 주 동안 나빴던 것에 대해서. 아니면 난 생각해. 내가 말해야 된다고 나의 demanding 요구가 많은 힘들게 하는 요구가 많은 엄마에 대해서 선생님께 말을 해야 돼.
자기가 인지하면서 당장 해야 될 거를 생각하는 거, 요게 첫 번째 종류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돼요. 아까 생각의 종류가 몇 개 있다고?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좀 언급을 하는 거야. 자, 정신과 의사 얘는 뭘 말하냐면 지금 요 교수 말고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실험을 행한 교수 말고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들은 집중시켰는데 그들의 interpret 뭐더라 이거? interpret 뭐야? 해석하다. 그들의 해석상의 기술을 이러한 상당히 의식적인 생각이라는 얘기는 2가지 흐름 중에 지금 언급된 첫 번째 흐름, 생각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를 주로 집중해서 해석하더라 이런 얘기야. 누가? 이 교수 빼고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는 뭐에? 첫 번째 요 생각의 흐름에 집중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가 말하는 거야. 첫 번째 생각의 흐름에. 근데 그러나 이 진짜 중요한 내용 나오죠? 그러나 이 백이라는 교수는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바로 생각의 2번째 흐름을 이제 새롭게 발견한 거라고. 일반적으로는 환자가 의식하고 있는 인물을 갖다가 생각하는 그거를 많이 집중했는데 이 교수는 2번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이든 빈칸으로 연결된 주제문이겠지, 그지? 자, 이 2번째 사고의 흐름이란 unintended야. intended가 뭐죠? 의도다, 그지? 의도치 않았던 거고. 그리고 more, 자 보세요. automatic이란 거 뭐죠? automatic? 자동적인이라는 뜻인데 자동적인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쓰면 항상 이 뜻이에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생각이 막 떠올라. 그 뭐다? 바로 요거와 동의어입니다. unconscious와 동의어입니다. 사람에게 쓰면 무의식적인이라는 단어예요. 자동적인이라는 단어 사람에게 쓰면 야씨 오늘 진짜 장난 아니네 이거. 왜 이러지? unconscious? 용량도 많이 나눠 있는데 unconscious? 이렇게 무의식적인 좀 더 무의식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bear인 아까 나왔지만 겨우란 뜻이에요. 아주 겨우 알아챌 만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환자 본인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2번째 사고의 특징이 뭐다? 환자 본인이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런 얘기.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생각이 있다. 이게 이제 2번째 사고의 흐름이고 이게 중요하다. 자, 그 교수는 레이번 이름을 붙였는데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생각을 무의식적인 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몇몇 일부 노력과 훈련과 함께 이 교수는 가르칠 수 있었어요. 환자들에게 다시 집중하라고 그들의 집중력을 어디에다가 이러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무의식적인 2번째 사고의 흐름을 좀 알아채라고. 당신 지금 이 생각 떠올렸죠? 그걸 인지하세요 라고 이제 가르쳐줬다 이런 얘기야. 당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 나오는데 이런 생각 한다고 좀 인지하세요 라고 얘기해줬다 이런 얘기야. 자, 2번째로 가자. 그 교수가 발견했던 그것은 대대와 같습니다. 클리니컬이라는 건 임상적인이라는 건 뭐냐면 몸과 관련된이라고 보시면 실제로 몸에 일어나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임상적인 우울증을 가진 환자라는 얘기는 실제로 자기 몸에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이 자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무엇을? 매우 부정적인 무의식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그들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생각,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들이란 요 대상 관계대명사고요. 뒤에 보시면 동사 new, exist 동사 둘 다 동사죠. 동사 2개가 일반적으로 될 수가 없다. 이때는 항상 요 관계사 바로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삽입이 된 것이고 해석은 주어가 동사 하기의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hardly 뭐죠? hardly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의 부사고 보자. 자, 부정적인 무의식적인 생각이란 어떤 생각이냐? 바로 대인 앞에 있는 이 환자들이에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거의 알지 못하듯이 그들이 거의 알지 못한 채로 존재하고 있던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얘가 말하는 건 뭐예요? 아까 나왔던 그냥 unconscious를 다시 표현한 거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난다는 걸 환자들 본인이 안다 모른다? 거의 알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2번째 생각의 특징이다. 자, 그래서 그 치료 시간 동안에 그 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고통스러운 여러 주에 대해서 아니면 어려웠던 힘들었던 어린아이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에 환자들은 또한 갖고 있었는데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생각하지 않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아마도 가장 절망적인 경우일 거야. 이 선생님이 봐왔던 것 중에 말이야. 그리고 선생님은 아마도 생각할 거야. 내가 정말 불평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이야.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 이제 답으로 가자. 이 교수가 그의 우울증을 느끼는 환자들에서 발견했던 것은 바로 상당히 어떠한 목소리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목소리가 나와서 그래서 critica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딱 맞는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겨우 알아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속삭이는 있는 수준으로 아주 조금 들렸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소리로 발생했지만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컸던 두 번째 사고의 흐름이었습니다. 지문의 제목은 뭐다 그래서? 지문의 제목은 우울증 걸린 환자들의 특징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가 막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나중에 자살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축적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무의식적인 내면의 사고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가? 12번에 3번 어휘 먼저 봅시다. 3번 보세요. 자, 요거는 사이트에서 온 거죠. 사이트가 뭐예요? 사이트, 시야, 광경. 인사이트는 뭐다? 그지 안으로 들여다보는 거, 꿰뚫어보는 거, 통찰력이라는 뜻이에요. 뭐다? insightful, 통찰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고, refreshing 뜻이 뭐죠? refreshing 뭐지? 다시 기분을 새롭게 만드는 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새롭게 만드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